하부 위장 질환부터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부 위장 질환 이제 그 아래쪽으로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장 쪽하고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일단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도 좀 짚어가야 될 거 짚으시면서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염증성 질환부터 일단 보실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충수염 나오고 있죠. 아펜디사이티스가 이게 그렇게 이렇게 막 비중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종종 시험에 좀 잘 나오고 있어서 충수염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충수의 그 급성 염증성 질환으로 일단 10대에 이제 그 젊은 이제 청년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이제 연령층에서 많이 호발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주변에 돌아보면 맹장염 수술 한 사람 꽤 많이 만날 수 있죠. 자, 원인은 이제 충수광에 이제 폐색이 일어나고 그쪽으로 이제 충수가 꼬였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좀 생길 수가 있다. 뭐 예방이 없어요. 그냥 일단 조기 발견이 돼서 빨리 터지기 전에 빨리 시술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습니다. 자, 해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증상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출이 좀 많이 됐었었죠. 그래서 여기 그 충수염의 증상은 이제 파동 형태의 통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전형적으로 상복부와 배꼽 주위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배가 좀 불편하다 뭐 이렇게 해서 배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우리가 통증이 배꼽이 여기 있고, 통증이 보통은 우리가 RLQ로 해가지고 보통 여기가 요렇게 아픈 게 우리가 맹장염 자리다 수술해도 이제 여기만 이렇게 쭉 찢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하는데 요게 전형적으로는 여기 에피가스트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퍼져 아프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국한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국소화 되는데, 처음에는 토하고 뭐 좀 막 이러니까 일단 응급실에 왔어요. 그러고는 이제 집에를 갔어. 뭐 약을 이제 위장염인가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집에를 갔는데, 나중에 이쪽으로 이제 되면서 다시 이제 병원에 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갔다 왔으니까 괜찮겠거니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복막염 돼가지고 좀 수술이 커지는 경우가 꽤 이제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좀 이렇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 복부 통증으로 뭔가 불편감과 구토와 뭐 이런 게 왔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김밥 잘못 먹어가지고 생기는 그런 이제 뭐 AG 있잖아요. 이 장염하고 좀 다른 느낌의 어떤 이런 그 복부의 장기에 문제가 복부 장기란다. 복부에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면 이게 항상 그 맹장염에 대한 워닝은 꼭 해서 집으로 보내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수도 이제 종종 걸리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맹장염 뭐 그거 그렇게 진단을 못하나, 서울대에서 맹장염을 진단을 못했대 뭐 이러면서 막 이러시잖아요. 쉽지 않아요. 네,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배꼽 주위부터 시작해서 이제 맥번위로 이렇게 국소화가 되면서 나오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이렇게 누워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복부에 불편감도 있지만 어디에 불편감이냐면 요근에 이제 불편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충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통증의 위치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결장 뒤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맥버니 포인트가 아프면서, 그다음에 무릎을 이제 구부리고 있으면서 막 이런 이제 전형적인 증상들을 이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금지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서해부가,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 이게 이제 폐쇄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쪽에 붙은 거, 요 뒤쪽에 붙은 거, 이렇게 해서 요게 뒤쪽에 붙은 거, 이게 앞쪽에 붙은 거, 이게 폐쇄근이에요. 여기가 이제 콕식스 부분이고, 아니, 여기 안 보이는구나. 여기 콕식스가 여기 보이시죠? 콕식스가 있고, 요 앞쪽에 요렇게 붙어 있고요. 요게 이렇게, 이게 이제 폐쇄근 검사인데,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대퇴를 하게 되면 오금지가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충수가 이렇게 있으면 요 근처 폐쇄근 근처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고관절을 이렇게 해가지고 안쪽으로 누르면 눌리겠죠. 그러니까 통증 있는 데가 이렇게 그 맥버니가 이렇게 그러니까 충수 돌기가 염증이 있는 충수 돌기가 눌리면서 그 주변에 그 오금지 그 저기 그 이 근들 그러니까 여기 그 폐쇄근들이 이렇게 좀 아프면서 그 요근 자극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환자들이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자세를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사진 뭐 동영상 막 다 가지고 오잖아요. 충분히 활용을 좀 하셔가지고 머리 안에 탁탁탁탁 이렇게 탁 넣으시면 따로 공부를 안 해도 좀 이해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환자가 누워있다. RLQ 쪽으로 텐더니스 이렇게 눌렀더니 아프더라. 배가 아프더라. 그리고 우리가 항상 묻는 게 그거죠. 눌렀다가 뗄 때 아파요? 이렇게 얘기해요. 누를 때보다 뗄 때가 더 아파요? 이렇게 보통 많이 묻거든요. 반동성 압통이라는 거는 이건 복막 자극 증상이에요. 그래서 염증이 있다 보니까 복막에도 이렇게 영향을 좀 주면서 이렇게 복막 자극 증상. 그래서 반동성 압통, 리바운드 텐더니스, 뗄 때 아파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자, 통증 후에 구토가 있거나 오심, 식욕 소실, 약간의 미열 이렇게 나타나는데 보통 뭐 통증이 없더라도 구토나 오심, 식욕 상실, 미열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그 맹장이 그 맹장 하부 쪽 아래 그 어디냐 거기가 하여튼 그 아래쪽 부위 그래서 이쪽 그 결장 뒤쪽 말고 이 아래쪽 부위 쪽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경우 충수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그 설사라든지 이런 그 오심, 구토 이런 증상들이 일단 나타나는 게 있는데 여기 한 20% 정도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이제 회장 주위에 만약에 충수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약 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증상 없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복부가 불편하고 뭔가 좀 이런데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백혈구 증가 일단 보이고 환자가 불편감이 계속 있다 뭐 이렇게 돼서 좀 진단에 좀 오류를 좀 많이 줄 수 있는 게 이렇게 그 이 충수 돌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맥버니 포인트 페인 그다음에 롭싱스 사인이라고 해서요. 롭싱스 사인도 은근 그 시험에 잘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맥버니 포인트가 여기에 보면 요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요 반대편 LLQ 쪽으로 압력을 가하면 맥버니 포인트가 아픈 거예요. 이게 롭싱스 사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통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폐쇄근 검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무릎을 굽혀가지고 대퇴를 안쪽으로 이렇게 내외전을 시키면 이게 이제 통증을 느끼는 이런 거. 그다음에 백혈구 증가. 복부 엑스레이 촬영해도 별로 나오진 않아요. 이제 가스가 조금 좀 이렇게 좀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나오지만 뭐 이렇게 막 충수가 막 이렇게 막 도드라져 보이거나 나 염증입니다 이렇게 딱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복부 엑스레이는 거의 참고로 좀 보고 있고요. 초음파 검사에서 웬만하면 거의 다 걸러지고 요걸로 해서도 안 되는 증상이 좀 까리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CT도 찍고 뭐 기타 등등의 이제 검사들을 해서 이렇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충수염은요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수술은 쉽습니다. 네. 근데 뭐 외과 선생님한테 이 얘기하면 좀 그런가? 쉽지는 않다. 그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왜냐면 충수염이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충수가 위치가 다 이렇게 달라가지고 일단 찾는데도 좀 사람들이 얼굴 다르듯이 충수도 다 다르게 생겼다면서 막 그리고 그 다음에 충수염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다른 질환인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정정하겠습니다. 쉬운 건 아니다.
자, 치료는요, 떼내야죠. 그래서, 충수 절제하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수술을 막 이렇게 배를 막 열고 들어가는 건 잘 안 하고, 복강경으로 해가지고 아주 깐탄하게 이제 잘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항생제 잘 쓰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뻥 터지잖아요. 뻥 터지면 배 안에 고름이 다 퍼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술이 완전 달라져요. 그때는 개복을 해야 하고, 장을 다 꺼내가지고요. 생리식염수로 다 씻어요. 이렇게 막 농이 막 퍼진 거잖아, 지금. 그래서 염증이 막 퍼지니까 다 씻어가지고요. 다 깨끗하게 이렇게 다 이제 씻어가지고 다시 장 안쪽으로 다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펜로즈 있잖아요. 이렇게 뭐 펜로즈라고 해서 요런 빨대같이 생긴 거, 이게 좀 납작하게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피부 안에다 이렇게 심어서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농이 계속 빠져나오고 삼출물이 빠져나오도록 얘를 좀 한동안 박아놓죠. 근데 한 개만 뽑는 게 아니고 한 두세 개 정도 꼽아놨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배출되고 나면 이렇게 증상이 괜찮아지고 나면 뽑고 이제 드레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한 요 정도 한 5cm에서 6cm 정도 찢을 거를 요게 완전히 이 복막염으로 터지게 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를 보통 이제 막 인시전이 엄청 커지고 이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 빨리 조기 진단을 해서 빨리 치료를 하는 걸로 이렇게 최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환자가 합병 이게 이제 완전 확정되기 전까지요. 이게 위치가 조금씩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통제 주시면 안 되고요. 항생제 주시면 안 되세요. 아시겠죠? 예, 이게 왜냐면 진단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보시면서 이렇게 일단 되게 신중하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약을 이제 처방을 하도록 해야 하고요. 관장이나 완화제, 복부의 연료법 이런 것들은 절대 금기예요. 터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술하시고 나면 수술 후 관리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복막염이다, 복막염. 복막염은 이제 이런 충수돌기염이나 뭐 이런 게 터졌거나, 개실 있죠, 개실. 장 쪽에 이렇게 있다가 약해진 부분이 볼록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터져버렸거나, 염증이 생겼거나, 천공이 생겼거나, 장이 터졌거나, 뭐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요 안에 있는,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물질들이 다 어디로 나와요? 배 안에 이렇게 차오르게 되면 이게 다 염증원이 되죠. 그리고 췌장염이나 췌장염 아니고 뭐 어디냐? 하여튼 복부의 위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위장의 천공이나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 그쪽으로 막 소화액이 막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더 이렇게 위험한 복막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상은 리바운드 텐더니스에서 복막 자극 증상인 리바운드 텐더니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병변 부위 압통이 심하고 근육이 강직되고 이제 경련이 있다.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배가 나무 판자처럼 딱딱해진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장폐색이 이제 되고 이제 아프니까 장 안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장음이 소실된다. 그리고 이제 수분 이동, 탈수, 대사성 산증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오심, 구토, 미열, 그리고 얕고 빠른 호흡, 빈맥, 안절부절 못함, 허약, 창백, 발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생기게 되는 거죠. WBC가 이제 쭉 이제 올라가고요. 이제 복부 엑스레이, CT, 초음파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서 진단하시고요. 자, 그리고 복수가 있는 경우에는 복막천자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런데 이런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고 좀 여기가 많이 흔히 쓰는 이제 뭐 진단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내과적 관리는 일단 금식하고요. 장을 쉬게 해야 된다 그랬죠. 전해질 IV 공급 바로 하고 항생제 광범위하게 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술 필요하시면 이제 수술을 이제 하셔야죠. 들어가서 이제 터진 데 다 꼬매줘야 되고 거기에 다 장 세척 해가지고 이제 잘 넣어주는 상처 복구를 위한 수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L튜브 꼽고요. 그래서 장에 있는 압력을 이제 좀 제거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 이제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안 해주시면 폐혈증으로 환자가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빨리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개실염이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 개실염은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냥 개실, 있는 거예요. 튀어나온 거. 개실증,
개실증은 여러 개 있는 거. 개실염은 개실에 염증이 생긴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장 내시경,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이죠. 대장 내시경 했더니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보이고 바깥쪽에서는 또돌 올라온 거 보이세요? 요 바깥쪽으로. 네, 여기 이렇게 올라온 거 보이시죠? 요런 개실들이 이렇게 있는 게 보입니다. 이거의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나이가 이렇게 좀 있으시면서 장이 약해지면서 으악 힘주다가 이렇게 응가하려고 힘주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안 들었어도 이렇게 변비가 좀 많이 심하거나 그래서 으악 이렇게 힘 자주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생길 수 있죠. 자, 그래서 힘주다 생겼기 때문에 보통은 이 S자 결장 여기에서 90% 이상 이렇게 발생하는 거를 좀 볼 수 있고요. 노인이랑 이제 비만에서 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인은 이제 설명드렸는데, 자, 여기 이제 개실염은 이제 개실 자체 가지고, 개실은 생길 수 있지만 개실염 같은 경우에는 요 안쪽에 이렇게 응가가 이렇게 쭉쭉 잘 내려가야 되는데, 이 안쪽에 이렇게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씨, 뭐 씨보다는 뭐 깨, 콩나물 대가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요 안에서 이제 썩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 이제 좀 생기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터지게 되면 복막염으로 일단 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증상은 배변 습관, 여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제 설사가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변비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왼쪽 하복부 쪽, 그러니까 S자 결장이 보세요. 이게 ascending, transverse, descending, S 그다음에 렉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쯤 이렇게 아프니까 보통은 랩트 쪽 해가지고 왼쪽 하복부 쪽으로 좀 많이 아픈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기 때문에 미열, 식욕부진, 허약감, 피로, 자멸, 철, 결핍, 빈혈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진단은 아까 바륨 내시경, 바륨 사진 찍었더니 완전 잘 나오죠. 자, 그리고 자, 개실염일 때 우리가 식도에 개실이 있을 때도 LTO 삽입하지 않는다, 내시경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었죠. 요거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이렇게 있는데, 개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내시경 삽입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관장하지 않고 이런 것들. 왜? 둘 다 천공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자, 치료는 일단 급성 통증 관리해 주시고요. 열이 안정될 때까지 금식하시고 항생제 투여하시고 진통제 투여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수술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합병증으로는 복막염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장폐색이나 농양, 출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호중재가 이제 시험에 한 번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상 배변 양상을 위해서 하루에 2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를 꼭 하시고, 고섬유성 식이, 운동, 규칙적 배변을 도와주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해서 하고 이제 변비 예방하는 각종 방법들을 이제 해주셔야 되겠다. 통증 완화를 위해서 진통제 투여 그리고 항경련제 투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합병증 감시 관리하기 위해서 그 천공의 증상, 증후 이런 것들이 있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자, 복압을 상승시키는 이런 것들, 대변 시 힘주기, 무거운 물건 들기, 꽉 끼는 옷 입기, 허리 구부리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금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 됐고, 자, 여기 이제 게시까지 봤고요. 이제 염증성 질환 일단 보실 텐데, 자, 염증성 장질환 보실 텐데요. 자, 여기에 그 염증성 질환에서 이 충수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급성이었죠. 급성. 네. 근데 이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이런 것들은요, 사실 만성 질환입니다. 만성. 그래서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일단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크론시병과 궤양성 대장염은요, 시험에 꽤 나오는 부분이고, 두 개가 비교해서 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이제 구별을 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론시병 같은 경우에는 소화관 어디에나 생겨요. 그러니까 얘는 대장과 소장, 여기에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쭉 다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나 생길 수 있지만 쭉 다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불연속적으로 일단 생긴다. 어느 한 군데만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한 군데 어느 딱 이렇게 연속적 전체 장이 아니고 어디 한 군데 이렇게 염증이 생긴다. 만성이면서 재발성 염증성 장질환이다. 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20대 에서 많이 생기지만 후기 청소년기 10대 후반 이럴 때도 되게 많이 생기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남녀가 거의 동일한 비율을 좀 보이고 있고, 자, 주로 많이 생기는 게 회장의 원위부 결장 이런 데 이제 주로 이제 생기게 되는데, 자, 요 환자의 특징적인 게 여기가 요 장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여기가 보통은 매끈하게 이렇게 생겨 있으면서 요 안쪽이 거의 투명하다시피 이제 반짝반짝반짝 이러면서 혈관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염증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얘가 볼록볼록볼록볼록볼록볼록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약돌 모양의 점막을 보인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어스 패치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일단은 그렇게 염증이 생겨서 안쪽이 이렇게 볼록볼록해서 일단 보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고요. 장벽이 두터워지면서 장관이 좀 좁아지는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설사 있는데요. 이 설사를 그냥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안 돼요. 사실은 정말 이 사람들 하루에 수십 번씩 설사해요. 예. 그럼 화장실을 가잖아요. 화장실을 가면 이게 설사인데 이게 참을 느낌의 설사가 아니고요. 정말 긴급 배변 느낌. 그럼 화장실을 막 달려가. 앉았는데 정작 나오진 않아. 근데 잔변감은 계속 있어. 이런 화장실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와요. 사람 정신병이 시달린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삶의 질에 너무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 이제 막 그 힘드니까 만약에 여기에 이제 소장에 이렇게 이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심하게 이제 체중 감소, 그를 보이면서 이제 청소년기 후반에 또 커야 되잖아요, 애들이. 근데 좀 성장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좀 많이 괴로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변 조직이 좀 많이 두꺼워지면 장폐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크론시병은 C자 요렇게 기억하시고요. RLQ 쪽으로 경련성 복부 통증이 생기는 것으로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외우시기가 좀 편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크론시병은 설사라 그랬어요. 설사. 그리고 간혹 지방설사, 악취, 발열, 오신구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설사가 가장 주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론시병은 설사. 궤양성 대장염도 설사는 합니다. 설사는 하는데요. 궤양성 기억하시고 궤양성 이 얼서레이티브 콜라이티스는요. 궤양성이다 보니까 출혈성 설사. 그래서 거의 동일한 거는 설사, 발열, 체중 감소, 복부 통증. 요건 요 두 개가 다 있지만 차이점 하나는 출혈이에요. 출혈. 네? 그래서 출혈 있는 건 뭐라고요? 얼서레이티브 콜라이티스, 요 궤양성 대장염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론시병은 보면 소장과 대장에 이제 다 생길 수 있고 보통 회장의 원위부 쪽에 좀 생기고 이제 결장에 생긴다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근데 궤양성 대장염은요 주로 결장에만 좀 많이 생기면서 얘는 불연속적이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장 자체 전반적으로 다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 여기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 결장 해서 요 장에 불연속적으로 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다 생긴다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 일단 좀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가 면역 질환으로 되어 있으면서 가족적 성향을 좀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게 S자 결장과 하행 결장에 이제 주로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S자 결장과 하행 결장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로 어디가 아플까요? 이쪽은 LLQ가 많이 아프겠죠. 그쵸? 그래서 이 환자들은요, 여기 보시면 LLQ 쪽에 이 반동 통증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 왜 그런다고요? 요 부위가 주로 이제 좀 많이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출혈성 설사, 여기에서 이제 얼서가 이렇게 막 생겨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출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 환자들은 이제 나중에 중독성 거대 결장이라든지 결장 직장암의 이제 위험이 굉장히 좀 증가하는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두 개를 비교해서 봤을 때 크론스병은 어디? RLQ 쪽으로 페인이 있고 궤양성 대장염은 LLQ 쪽으로 페인이 있고 동일한 건 설사 발열, 체중 감소, 복부 통증 이런 것들은 다 똑같지만 환자에게서 다른 건 뭐 궤양성 대장염에서 혈변 보는 거 이게 좀 다르다 해서 요 두 개를 반드시 기억을 꼭 차이점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그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성 질환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스테로이드를 이제 염증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일단 좀 쓰고 있고 면역 억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콜린제, 항생제 이런 것들 좀 쓰고 있고요. 자, 환자는 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사제를 이제 경한 환자들에게 좀 쓸 수 있지만 중증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독성 거대 결장을 유발할 수 있는 소염제라든지 지사제라든지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을 금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기는요, 자극이 없으면서 칼로리, 단백질, 무기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이제 섭취를 하도록 하고 저잔여, 저지방 시기를 이제 해서 장이 좀 쉴 수 있도록 일단 해주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TPN들 이제 가끔 사용하는데 이제 크론스 디지즈 해서 크론스 병에서 더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크론스 병이 말단 회장에서 이제 비타민 B12가 이제 흡수가 되는데 이게 이제 크론스 병은 거의 장이 기능을 제대로 이제 회장 쪽으로 일단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거의 이제 기능을 잘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비타민 B12를 줘서 이제 그 악성 그 빈혈에 이제 대처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환자들이 여기에 이제 뭐 사진들이 이렇게 좀 보이는데 여기에는 없나요? 그림에서 보면 책에는 그림이 이 책은 없나 보네. 그래서 그림에서 일단 그 그림 굳이 보지 않아도 자, 그 부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부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계속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킨다. 그러면 이제 그쪽을 잘라내고요. 이렇게 그 콜로스토미를 이제 만들어 주거나 이렇게 그 소장을 좀 잘라가지고 대장처럼 이렇게 대장과 이제 자른 부위가 너무 많이 길어지고 그러면 대장하고 연결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대장을 대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일시적으로 콜로스토미를 좀 만들었다가 일단 좀 이렇게 좀 복구를 시켜주는 그런 식으로도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방법에 따라서 그런 이제 외과적 치료해서 장을 잘라주는 그런 시술을 이제 할 수 있고요. 자, 해서 간호중재로는 이제 지사제는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경증일 때 사용되지만 중증도가 이제 높아지면 이제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설사로 인해서 수분 전해질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고 영양 관리 충분히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계속 체중 감소가 있고요. 환자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가 되지 않도록 계속 체중 측정 계속 해가면서 이제 시기를 잘 맞춰서 일단 해주시면 되겠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비경규 영양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통증 조절 해주시는데요. 이게 만성 질환에서 사실 그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다는 건 여러모로 좀 위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는 좀 자제하고 이제 다른 약물들로 해서 그 통증을 좀 경감시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급성기가 아닌 경우에는 복부에 온수포를 해주면 좀 도움이 좀 되십니다. 결장 직장암 이제 들어갈게요. 직장암은 이제 주로 이제 선암으로 되어 있고요. 암 발생률이 한 3위 정도 되면서 5, 60대에 좀 많이 생기고 결장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서구형 병이다, 서구형 암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위험 요인은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식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 해서 저섬유식, 고지방식, 그다음에 정제된 음식, 급격한 튀긴 음식들 이런
식생활을 좀 많이 했을 때 이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 앉아있는 직업들 이렇게 되니까 최근에 좀 많이 직장암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가족력이라든지 그때 제가 얘기했듯이 브라카 있는 경우에 이제 직장암이 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암들 관련해가지고도 일단 좀 그 가족암들 관련해가지고도 이렇게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은 저기 건강 사정 부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더 기억을 되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증상은 비특이적이고 질병이 진전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그때 할아버지 한 명이 이렇게 오셨는데 엉덩이를 이제 배가 좀 뭐 불편하고 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장 불편하면 보통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직장 지두 검사 뭐 이런 것들 이제 꽤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항문 쪽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봤는데 항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색색 알아요? 색색 모르나? 오렌지 안에 껍질 까고 나면 볼록볼록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한구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과쌤 딱 보자마자 암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제가 그렇게 잘할 때까지 화장실 다니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이러면은 뒷물 안 하나 남자들은? 여자들은 맨날 뒷물 하니까 아는데 남자들도 샤워하면서 뒷물 하지 않아요? 만져줬을 텐데 왜 병원을 안 왔을까? 막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자라 있게 되면 혈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피가 이렇게 좀 나고 이러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변을 이렇게 보는데요. 자기가 정상변 굵기를 알잖아. 본인의 변 굵기를 알잖아요. 근데 이게 뭐 잘 안 나오고 잔변감이 있고 여기가 이제 좀 변이 좀 가늘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제 병원을 좀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배변을 했을 때 이제 좀 뭐 연필이나 리본 모양의 이제 배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고 차이가 있는데 요건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참고로만 좀 봐주시면 좋겠고 진단은 직장 수지 검사, 대변 내 잠열 검사, S자 결장 검사, 발용 검사, 결장경 검사 했고요. 자, CA 나왔다. CA. 자, 드디어 이럴 때 아는 것만 나면 됐다 반갑지 않니, 그지? 콜론 해서 CEA 이렇게 외운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CEA 해서 종양 표지자 검사에서 이렇게 CEA 검사 수치가 올라가 있는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암이니까 어떻게 해요? 잘라내고 외과적으로 잘라내거나 항암제하거나 방사선하거나 항암제와 방사선을 같이 쓰는 CCRT를 하거나 뭐 항암제만 하거나 뭐 항암제도 수술 전에 하거나 수술 후에 하거나 수술 전후에 하거나 뭐 해서 환자에 따라서 다 이제 구별을 해서 이제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장은요 요즘 웬만하면 좀 살려주려고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항문을 통해서 변을 본다는 거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수술을 해가지고 항문이 없어지고 배로 응가를 본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방구를 남모르게 이렇게 뿡뿡뿡뿡 낄 때도 있고 알게도 끼고 모르게도 끼고 이런 거 뭐 그냥 공기 중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콜로스토미 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기가 다 어디로 가게요? 밖으로 안 나가고 콜로스토미 백이 빵빵하게 차오릅니다. 어떤 여배우는 너무 얼굴도 예쁘고 너무너무 몸매도 너무 괜찮죠. 근데 콜로스토미 백을 갖고 있었어. 그랬는데 그날 설사가 터졌다는 거예요. 콜로스토미 백이 폭발을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막 그것도 식당에 갔는데 그래 배가 불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 자기 정말 너무 죽고 싶었다면서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수술할 때 좀 웬만하면 항문을 살려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이제 수술을 안 하면서 방사선 치료를 좀 해가지고 이 환자를 좀 항문을 좀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막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해주시면서 요즘 많이 연구가 돼서 많이 좀 괜찮아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직장암과 관련한 해서 뭔가
조치가 일어나게 되면 변이 힘들어요. 예, 변이 이제 예전 같지만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되면서 환자가 좀 많이 이제 힘들어지는 예, 그런 상황이 이제 된다는 거를 좀 이렇게 공감을 좀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루의 이제 유형은 이렇게 어느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어, 본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만약에 요쪽 레툼 쪽 거의 가까이 여기가 이렇게 나면 여기 좀 자르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장루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요 거의 정상변에 가까운 그런 이제 나오겠지.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갈수록 변이 묽어지면서 이렇게 새 나오면 피부 쪽도 이제 손상이 좀 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막에 국한된 조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하면서 이렇게 똑 잘라내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가지 이제 방법들 이용해가지고 이제 수술하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간호중재로 이제 보시면 영양관리, 감염관리, 수술 후 합병증관리, 수술관리, 그 다음에 배액관관리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영양관리로는 이제 고열량, 고단백, 고탄수화물, 저잔여식, 유동식 이렇게 해서 장내 분변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가능한 한 정상 시기로 이제 용량을 좀 보충을 해주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TPN을 이제 시행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운동을 증진시키는 음식들은 좀 제한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예전 같지 않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설사를 북북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그 항문 조절이 예 같지 않기 때문에 실금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들 생각해서 조절을 잘 이렇게 음식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 가스 생성 음식이라든지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을 해주셔야 되겠다. 수술하기 전에는 당연히 저섬유식 이제 하셔야 되겠고요. 자, 수술하시고 오면 수술하기 전에부터 수술하기 전에는 청결 관장하는데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관장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술 전부터 해서 항생제 투여를 계속해서요. 수술 후에도 항생제 투여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장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배설물, 장루 부위, 관찰, 대변 내용물 이런 것들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장루간호로 이제 보시면 이제 장루는 그 우리가 그 요루할 때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장루는 장에서 이제 생긴 그 분변들 이런 것들을 이제 몸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길을 만들어 준 거죠. 아까 이제 회장루와 이제 결장루가 있다. 그래서 회장루 이제 소장 쪽에 이쪽을 이제 나가는 거는 보통 이제 수분이 이제 그 결장에서 대부분 수분이 흡수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초창기에 막 1000에서 1800리터까지 이제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혹시 장루백 보셨나요? 그거 보면 그렇게 그 많은 양을 이렇게 담을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오다가 점점 주는 양상은 보이지만 그래도 꽤 많은 양의 이제 분변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제 묽은 변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탈수가 좀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분 섭취를 그만큼 더 시켜주셔야 되는 게 있고요. 수분 섭취가 이제 그만큼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소변으로 이제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물들이 결장에서 흡수가 돼서 그게 이제 소변으로 나갔어야 되는 물들이 이렇게 변으로 이제 다 나가버리니까 그게 이제 소변이 이제 감소가 되면서 요로 결석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관리를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시기는 비타민 ADK 이제 보충을 계속 해주셔야 되겠고, 이제 폐색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제한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결장루 간호로 이제 보시면 결장루 세척을 이제 하면서 배변 관리, 그러니까 아까 봤던 회장루 같은 경우에는 줄줄줄줄줄줄 그냥 줄줄줄줄은 너무 많이 나오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기엔 참 그분들한테 죄송해서 하여튼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계속
끔찍끔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이 결장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형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조절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결장로 세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을 갖다가 장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장이 이렇게 뿌악 부풀면 변이가 느껴지겠죠. 그럼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규칙적인 배변이 나름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백을 뭐 이렇게 큰 거를 이제 차고 다니면서 이제 분변이 계속 나오는 거를 이렇게 감당하고 다니는 게 좀 부담감이 좀 덜한 거죠. 왜냐면 쫙 빠져나왔으니까. 자기가 보통 하루에 한 번씩 응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인위적으로 한 번씩 만들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분변에 이제 아니 분변이란다. 이 결장로의 세척 시간은요. 보통은 이제 장이 좀 안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보통 본인이 좀 편한 시간에 뭐 나는 아침에 주로 화장실 갔어요. 뭐 나는 저녁 때 다 퇴근하고 집에 아침에 너무 바쁘니까 보통 퇴근하고 그때가 좀 편하던데 뭐 이런 사람들 본인 편한 시간에 일단 맞춰서 하면 되고요. 만약에 뭐 수술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 수술 전에 한번 이렇게 세척을 이제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절차는 보통 한 500에서 1000cc 정도의 이제 세척액을 보통 이제 그 체온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 물 때문에 춥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요. 보통은 이제 미온수를 사용한다는데 그냥 물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그 이렇게 소금 좀 섞어가지고요. 약간 생리식염수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변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통의 높이를 한 60cm 정도 이렇게 맞추시고 삽입 길이는 튜브의 삽입 길이는 한 10에서 한 15cm 정도 이렇게 하고요. 윤활제 바른 다음에 쪽으로 이제 스토마를 통해 가지고 튜브를 넣어 가지고 5에서 10분 정도 이제 세척하기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세척하기 다 들어가면 이제 빼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 30에서 45분 정도 지나면 이제 대분이 이제 배출되는데 보통 은 이제 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좀 나오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렇게 좀 배출이 되면 대부분 10분 정도면 완전히 좀 배출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왜 관장할 때 물로 관장하는 느낌? 이런 걸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온 건 요거 때문에 나왔죠. 일단 넣을 때 이게 배가 통증이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너무 빨리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게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복부에 통증이 그러니까 들어가고 있는데 통증이 일어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멈추었다가 좀 속도를 줄여서 다시 시작해 본다. 이게 이제 정답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표가 좀 나와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좀 도움이 좀 되시니까 굳이 설명할 내용까지는 없으니까요. 제가 그 설명한 내용들을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기 전에 사진을 좀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장로액 속으로 이제 세척액을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대장에 이렇게 용적이 이렇게 늘면 이게 익스펜전이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그 척수신경 쪽으로 이렇게 척수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그 변이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물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넣어가지고 쭉 확장을 좀 시키면 그런 익스펜전이 되면서 이렇게 응가가 마렵다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유발을 시켜서 배변을 유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액이 필요하고 조절기, 삽입관, 세척 주머니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 이제 환자가 일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기 보이시죠? 자, 여기가 이제 그 주입액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건 다 팝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여기 봉다리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변기에다 놓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빠져나오라고 이렇게 집게로 이제 집어놓고 끝다리는 다 어디 변기 안에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를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응가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루 보면 색깔이 되게 예쁘죠, 그죠? 예, 그래서 아주 성숙이 잘 된 색깔을 좀 보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장루는 항상 이제 잘 이제 보시는데, 처음에 이제 장루 수술을 하고 왔다 이러면은 그쪽 수술을 했기 때문에요. 얘가 좀 빨갛게 이렇게 좀 올라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부어 있는 그날 그 사이즈가 정상 사이즈는 아니에요. 좀 부어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서 이게 성숙이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딱 안착이 되면 이제 그 사람 그게 이제 자기 사이즈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컬러가 괜찮은지를 잘 보셔야 되겠고, 장루 주위 피부는 물로 깨끗이 닦고 완전히 이제 건조시키거나 이제 건조시켜야 하고, 이제 순한 비누 등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다. 자, 여기에 이제 보통 장루 백은 그 듀오돔으로 이렇게 이걸 참 말로 설명하기가, 잠깐만요. 네, 장루백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그 백 자체에 이렇게 듀오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선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선들이 보이죠? 이거는 본인의 그 장루 사이즈보다 조금 이제 더 크게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셔야 되는데, 이게 한 0.2에서 한 0.3cm 정도 더 크게 이렇게 사이즈에 맞춰서 오려가지고, 그 조그만한 그 우리 눈썹가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피부에 붙여주는데, 여기는 듀오돔으로 돼 있어서 피부 쪽에 이제 잘 붙어 있기는 그러니까 그 손상을 좀 덜 주기는 하는데, 그냥 스티커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뗄 때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딱 딸려서 이렇게 뜯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3M으로 스프레이 그 피부 보호 필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칙 이렇게 뿌려갖고 필름 코팅을 한번 딱 시켜준 다음에 얘를 딱 이렇게 붙이면 나중에 딱 뗐을 때 그 코팅된 아주 얇게 코팅된 고구마 이렇게 샥 이렇게 떨어지면서 피부는 완전 깔끔하게 이렇게 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꼬다리 요 아래쪽 부분이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가도록 하는데, 이 방향을 간호사들이 좀 방향을 잘못 잡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한번 붙였을 때 보통 한 4일에서 7일 정도, 오래 쓰면 7일 정도 쓰는데, 이제 뭐 냄새 나고 깔끔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거보다 좀 작게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일단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방향을 좀 잘못 잡잖아요. 그럼 한 일주일은 좀 되게 괴로워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그 변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버리기 쉬운 각을 좀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해주시면 되고, 꼬다리 부분은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클립으로 이렇게 딱 찍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스토마인데요. 여기에 이제 근접부가 있고 피부 보호제를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붙인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0.2에서 0.3 정도 이렇게 빨간색 선까지 이렇게 이제 감안해서 이제 잘라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루에서는 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피부에 되게 이렇게 손상이 많아서 피부 관리하는 그 되게 간호가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변은 피부에 자극을 주기는 합니다만은 걔보다는 좀 덜하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좀 그거보다는 조금 덜 타이트하게 이렇게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루를 이제 하시면서 항상 이제 보셔야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상처 여기 주변에 이렇게 까진 것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막 피부가 다 이렇게 막 트러블들이 이렇게 일어난 거를 좀 볼 수 있고요. 스티커를 계속 붙여놓기 때문에 이제 좀 피부가 많이 얇아지고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괴사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완전 난리가 났죠, 지금. 자, 그리고 이제 협착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혈 봐오셨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 이게 이제 탈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탈출. 그래서 다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됐고, 장이 막 밀려 나온 거고요. 이게 이제 협착. 그래서 좁아져가지고, 이런 경우에 새로 이제 장루를, 이제 뭐, 이제 좀 이렇게 좀 넓혀주는 이런 걸 해주지만, 결국은 이제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머니를 부착하기 전에 이제 피부 보호제를 이제 도포를 해야 된다. 일단 설명을 드렸고, 주머니 관리 설명을 좀 드렸고, 자, 그리고 주머니가 3분의 1 정도 찼을 때 비운다. 2분의 1을 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요루 관리할 때 그 비닐봉다리하고 똑같죠?
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변을 더 이상 그쪽으로 이제 학문을 통해서 못 본다는 게 굉장히 괴롭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서적인 중재를 잘 해주시고, 이거에 대한 모임도 있고요. 장로 간호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잘 연결해가지고 관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하면서 이제 정서적인 관리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이거를 관리만 잘하면 수영, 통목욕, 사우나, 뭐 성생활 이런 거 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뭐 좀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이 콜로스토미 백을 가지고 수영장을 간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대중목욕탕을 간다거나 뭐 이럴 수는 없지만, 일단 본인은 이걸 가지고 통목욕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를 좀 알고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봉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항상 이렇게 아까 위기시 대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분의 어떤 그런 관리하는 것들을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되겠고, 격렬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아무리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응가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치 용액이라든지 방치제를 주머니 안에 넣어서 이제 냄새 나는 것을 좀 방지하지만, 이렇게 가스를 이렇게 빼줄 때요, 정말 방구 냄새를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팍 이렇게 하는 냄새가 이렇게 좀 나거든요. 그래서 좀 환자가 되게 미안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막 난다고 너무 인상 쓰거나 막 이렇게 막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많이 배려를 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리고 수분 섭취 권장해 주시고요. 변이 오히려 안 나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수분 제한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서 장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잘 관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단백, 고탄수화물, 저칼로리, 그 다음에 저잔류식이 해주시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그냥 균형 잡힌 시기로 일단 해주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장운동 진정시키는 음식들, 이런 것들, 설사 유발 음식들, 이런 것들, 냄새 유발 음식들 다 제한해 주시고, 공기 많이 들어가는 거 좀 많이 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주의해야 될 음식들 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생성되는 계란, 마늘, 양파, 생선, 아스파라거스, 양배추, 브로콜리, 알코올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냄새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되고, 설사 유발, 가스 생성되는 것들 이렇게 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탈장은 장이 이제 탈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인교인할 쪽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요쪽 인교인할 쪽 요쪽으로 이렇게 장이 볼록볼록 많이 올라오는 거, 특히 애기들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근육벽이 좀 선천적으로 약해서 좀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대 탈장이 가장 흔하고요. 서해부 탈장, 이게 이제 서해부 탈장이죠. 제가 그린 게. 그리고 이제 복부 탈장, 수술 후 상처가 잘 낫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통 탈장되는 것 자체는 아기가 자면 다시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막 불룩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엄마 무서워가지고 막 병원 데리고 오는데, 나중에 막 아기 재우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쑥 들어가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너무 나와가지고 얘가 한번 이렇게 꼬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감돈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빨리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 이렇게 되면서 장중첩증,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 얘도 이제 서큘레이션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수술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복구를 그냥 하시는데 잘 안 되는 거는 이제 수술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수술을 하시고 나면 이제 탈장이 되지 않도록 복압이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금기하셔야 되겠다. 나머지는 읽어봐 주시고요. 자, 장 폐색에서 intestinal obstruction 해서 장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장 폐색이 가장 많은데, 가장 흔한 원인은 수술하고 나서 장 유착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조기 이상시켜서 좀 빨리 움직여라,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탈장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좀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장축 염전이라든지 장중첩증, 종양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막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혈관성 요인과 이제 신경성 요인,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진단은 소장 내 가스가 좀 증가가 돼 있고, 장마비가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반달 모양의 이렇게 그 위에는 가스, 밑에는 이제 액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장 쪽에 이런 음영들이 좀 이렇게 까만색 음영들이 좀 거꾸로 그릴 거 같네.
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소장이 이렇게 있고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까만색 음영이 이렇게 너무 크게 그렸다. 이런 식으로 장이 막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밑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건 물, 이거는 가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원활하게 이렇게 잘 흘러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제대로 안 되면서 이런 이제 모양들을 좀 사진을 찍어보면 좀 보이게 됩니다. 자, 잘 안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복부 팽만이 되면서 체액과 가스 축적이 되어 있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장 튜브를 부악 삽입을 하면 가스가 푹 이렇게 나와요. 이거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소장 쪽이 되면요, 이거 장 튜브 삽입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장 쪽은 이런 장 튜브로 어떻게 좀 해결되겠지만 소장 쪽은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장폐색 어떤 그 유착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된 거는 웬만하면 마비성은 좀 풀릴 때까지 기다리지만 유착이 돼서 들러붙었다, 이거는 기다려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술을 이제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감압을 시키기 위해서 수술 전까지는 L튜브를 이제 삽입을 해가지고 일단 계속 압력을 좀 낮춰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곰코라고 하는 기계를 옆에다가 달아가지고 여기에 가스를 계속해서 좀 빼주시는, 감압을 시켜주시는 이런 것들을 계속 시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장 부분 절제 해주셔가지고 연결을 잘 해주셔서 이제 유착된 부분을 제거를 해서 이제 원활한 장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수분 전해질 균형 이런 것도 잘 봐주시고 통증 조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요, 보통 이제 신경성 질환이면서 여성에게 좀 많이 흔하다 이렇게 되는데, 제 제자 한 명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수술 국가 시험을 보러 갔다가 1교시에 설사 터져가지고 결국 뛰쳐나와가지고 시험을 못 봐가지고요, 일단 떨어졌어요. 그리고 가끔 사시 보러 갔을 때도 막 이런 일들, 그러니까 막 중요한 일들 앞두고 이렇게 설사 터져가지고 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게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설사, 뭐 변비 이런 것들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데, 이제 변비야 어떻게 뭐 해결을 본다지만 설사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안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먹기도 한다는데, 시험 치러 가는데 안정제 먹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필요한 경우에는 뭐 거의 금식하고 막 이렇게 변을 거의 안 만든다시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어디서 그게 나오는지. 그래서 막 기저귀를 2~3개씩 차고 기저귀에다가 이제 변 보시면서 이렇게 막 시험을 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과민성 대장 증상이죠. 그래서 약물은 항경련제, 지사제 이런 것들 이제 투여를 하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고요. 진단 검사 굉장히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기능 이렇게 과민성인 문제고 다른 장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다 확인을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자, 식이 관리 해주시는데 섬유식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충분한 수분 섭취, 고지방식, 설사 유발 음식 등 이런 것들 이제 피해줘야 되겠고, 스트레스 감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치질은요, 치질은 내치질과 외치질이 있죠. 네, 요 2개로 나눠지고 있고요. 요거는 보통 압력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사람, 그러니까 뭐 막 계속 보다가 이렇게 밀려 나오는 그런 경우, 계속 많이 앉아 있는 경우, 임신해가지고 복압이 많이 올라간 경우, 이런 경우에 좀 많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대로 이렇게 내치질, 그다음에 외치질은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2개가 이렇게 혼합된 경우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치질이다 이러고 막 웃는데요, 사람이 진짜 괴로운 질환이거든요. 그리고 가렵기도 하고요. 일단 출혈이 응가할 때마다 있으면서 이렇게 그 응가할 때마다 찢어지는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서 일단 내과적 관리는 변비 예방 이제 해주셔야 되겠고, 고섬유질 식이 이런 것들 이제 해주시고, 필요 이상으로 화장실에 오래 있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앉아 있는 직업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앉아 있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외과적 관리로 요즘 굉장히 많은 수술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화요법, 고무밴드 결찰법, 한랭요법, 레이저 수술, 그다음에 절제 수술들 이런 것들에서 각종 이제 방법들을 이제 다 쓰게 되는데, 자, 수술을 하시고 나면 어떻게든 이제 거기에 이제 상처가 좀 이렇게 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가를 하다가 터지는 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며칠 동안은 배변 완화제를 좀 줘가지고 거의 설사 같은 변들을 보는데요. 첫 변 볼 때 거의 처대기 나는 느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가 공포에 시달려가지고 막 변 보러 안 가려고 막 계속 그러시는데, 어쨌든 첫 대변을 이제 잘 무사히 이행을 해서 협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첫 배변 때 그래서 진통제를 이제 반드시 이제 투여를 해주셔야 되겠고, 저혈압 증상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잘 관찰해 주시고요. 변비로 인해서 직장 정맥압이 상승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변 완화제 투여하시고,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진통제도 투여하지만 여기에 좌욕 이런 것들 해주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부종도 좀 많이 가라앉고, 여기 이제 그 서큘레이션도 좀 좋게 하고 이러면서 힐링 효과도 보고요. 그다음에 수술 부위 협착 이런 것들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배반 습관의 재형성을 좀 해서 잘 이렇게 이렇게 변을 좀 잘 이렇게 막 변비 때문에 막 이렇게 또 생기고 재발하지 않도록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치열과 치루해서요. 항문 치열, 이제 항문이 이제 찢어지는 거예요. 균열이 생기고 이런 거고, 항문 치루는 이제 누공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뭐 방사선 치료나 뭐 이런 거 많이 했을 때 이제 좀 되는데, 보통 바자이나랑 이 직장이랑 이제 좀 이렇게 개통이 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변이 막 바자이나 통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이제 관리를 이제 이렇게 좀 외과적 관리 이런 것들 이제 잘 해주시고, 치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잘 이렇게 약물 치료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외과적 시술로 해서 치료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담도 이거는 언제 하지? 그치? 자, 간담도 췌장계 이제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자, 우리가 이미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지를 그때 드렸던 게, 맨 끝에 있는 거를 시험을 3개를 볼 건가 2개를 볼 건가를 막 우리가 고민을 좀 했었잖아요. 그냥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혈액계는 그냥 안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혈액계는 안 보고 그냥 이거는 나중에 쪘대. 그 특강할 때 그때 시간으로 넘겨서 이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근골격계와 이제 내분비계 질환 그거만 그 퀴즈 준비를 해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하는 김에 공지를 하나 더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보시는 게 지난번에 지금 이제 중간고사를 보시고 계시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신장계 파트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말은 이제 저거 신경계 파트 이렇게 보실 거잖아요. 그리고 피부 이런 게 이제 다 보실 텐데, 감각계 이런 거 보실 텐데, 이게 워낙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그러니까 실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론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론이 진행이 되고 이제 실습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습 나가기 전에 이론 시험을 한번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막 그 주관식으로 보고 막 이랬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를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때 또 시험을 보는 것보다는, 그냥 제 생각인데, 이거를 지금 시험 보는 거를 아예 그냥 실습에 이론 점수로 그냥 반영을 5점이잖아요. 5점으로 그냥 시험을 넘길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는 아니지만 시험을 또 보는 부담감을 좀 줄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시험을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 준비를 해서 시험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몇 주 차예요,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다음 시간에 일단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주차 이제 들어가겠죠? 이제. 네, 자,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